미뤄줄 땐 언제고 이해가 안 돼. 오늘 제목입니다. 어제 제가 잘 되는 집 그리고 안 되는 집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잘 되는 집은 겉보기에는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지저대고 볶고 난리를 피고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가는 집안을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안 되는 집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별 탈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야말로 엉망인 때가 흔히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일극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군단이 대표도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출마자들도 모두가 다 이재명 일색입니다. 모두가 다 이재명 어천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재명 지지자들만이 후보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돈 들여서 전당대회를 하지 말고 대표는 추대 형식을 취하고 옹립을 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주위에서는 비아냥과 조롱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반 분위기긴 하지만은 이재명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91.70%. 북한의 김정은도 이 정도 표가 나올까요? 대단히 높은, 호응도가 높은, 물론 조국 경우는 99%까지 나왔었으니까 참 묘하기도 합니다. 단합이 잘 되는 것인지 아무튼 90%는 기본이 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동물들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5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동물이 갖고 있는 오감 플러스 하나 더 있다. 감각을 얘기합니다. 양심, 이 양심. 우리는 이 양심을 대개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양심은 감각이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각 양심. 그래서 양심을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못난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너 양심이 있느냐? 양심이 썩었냐? 내 양심에 찔린다. 양심이 시꺼멓다.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간디. 세상에는 7가지 죄가 있는데 원칙 없는 정치도 그 중에 하나다. 원칙 없는 정치도 그 중에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정말 양심들이 있는 것인지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 속에서 전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양심이라는 것도 감각이라는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정치가 여야 모두가 원칙 없는 정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갈 것인가. 전당대회는 8월 18일 대표와 최고위원을 결정하면서 막을 내리가 되는데 지금 이 추세를 보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첫 재판에 대한 그런 선고 공판이 10월 달에 2개가 나오게 돼 있죠.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까지. 2달여를 앞두고 일단은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결정이 된다면은 당원들은 거의 모두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지키고자 그래서 단합된 모습으로 90%가 넘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김두관 후보가 제왕적 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재명과 각을 세우겠다. 그리고 출마를 했었습니다마는 존재감이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루어지는 당의 경선, 대표 경선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 대표 경선은 물 건너갔다 치고 최고위원을 뽑는 경선에서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재명의 분신들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과연 어떻게 당이 추스러질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상한 그대로 철저하게 명비 어천과 전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지난 20일 제주와 인천 그리고 그저께 강원과 대구, 경북 등 4번의 지역 경선에서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치렀는데 이재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가 넘는 91.70%. 그러니까 김두관이 볼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왕적 왕 노릇하고 있는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고위원 경선까지 출마하고 있는 8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재명의 지지선은 뭐 말씀드린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다들 친명 위주로 후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비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재명을 지키겠다. 어떻게 지키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과 나는 가까운 사이다. 이재명의 분신이라는 것을 당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선우, 이재명의 입을 지도부에 보내달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동진 정책의 상징이 되겠다. 이현주, 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정봉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겨달라. 김민석이. 아무튼 모두가 다 명심팔이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당의 최고위원이 되어 본들 무슨 자기 개인 정치 소신과 철학을 나타낼 수 있을까? 벌써부터 회의론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대를 위해서 당원과 당규를 규칙 바꾸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개딸들에게 권한을 강화시키자 종전에는 40%의 권한만 줬었는데 이번에는 56% 대폭 늘린 것이죠. 그러니까 개딸로 불리는 당원, 권리당원에게 대폭적으로 판을 넓게 깔아준 것인데 그 결과 정봉주가 이렇게 현재 초반이긴 하지만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민서이가 오히려 달랑달랑 위태롭게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봉주가 어떤 망언을 했었습니까? 발목줄에 밟은 사람들에게 목발 경품을 나눠주자.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표현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정신 이상자 아니겠는가? 정신 박야가 아니겠는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저렇게 매도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문제적 인물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은 당원들만을 바라보면서 그 당원들도 누굽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의 권리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정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전체 유권자는 눈안에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거죠. 오로지 개딸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만이 자기들을 인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전체 국민들은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위험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이재명은 첫날 경선이 끝나고 나서 김민석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하고 인천이 동시에 권리당원 투표를 했었죠. 제주보다도 더 떨어지니까 5위권에서 달랑달랑거리다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참 그런 투표 결과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김민석에게 했는데, 아니 판 자체는 이재명이 다 깔아놓은 것 아닙니까? 권리당원 권한 40%에서 56%로 더 강화를 시켜놓고 그들이 김민석이보다는 정몽주를 더 좋아했었으니까 정몽주를 밀어줬는데 다 예상됐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이재명이가 초상집에 가서 곡을 열심히 해놓고 도대체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의 속셈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하도 돌아서면은 앞에서 한 말도 돌아서면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김민석이를 방송에 불러놓고 면전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헷갈리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정말 김민석을 걱정해서 한 그런 말일까? 아니면은 정봉주 공천 때 그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어떻게 정봉주를 지켰습니까? 정봉주가 예상한 그대로 배지를 달기 위해서 공천까지 다 받았다가 그 발목, 목함 지뢰 그거로 인해서 공천을 취소당하는 입장이 됐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호위무사를 만들기 위해서 김준혁 그리고 양문숙과 함께 반드시 정봉주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만 김민석을 생각하면서 중도에 탈락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속마음을 과연 어느 누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도 자기가 평소에 한 말을 뒤집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의 본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재명 본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김민석이가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한편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이재명을 추종하겠다고 나왔으니까 그것도 선택하기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잘 되는 집안과 못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얘기를 어제 꺼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민주당 큰일 났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김정은과 대등할 정도로 아주 높은데 민주당의 위대한 지도자 이재명 동지라는 소리를 듣기 직전에 놓여 있는데 이것 한 사람만 있어도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이 추세라고 한다면은 정봉주 정봉주는 원외 인사입니다.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정봉주에게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민주당의 앞길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한마디로 블랙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남의 당이고 저와 관계가 없는 민주당이지만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왜? 여야가 건전하게 발전해야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하나도 좀 버겁고 힘든데 정봉주가 또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민주당이 블랙홀에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봉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공천 때에 얼마나 파장을 크게 일으켰습니까? 정봉주가 하는 얘기는 막말 욕설뿐인데 본인 자신은 이것이 표준어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심도 감각인데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북한의 불법이고 야만적인 행위에 따라서 엄청난 상처를 당하고 발목이 절단되는 그런 아픔까지 당했는데 이게 우스개할 소재거리가 됩니까? 이런 자를 뻔히 알면서도 공천을 쫓고 공천 자체에 온갖 비난이 쏟아지게 되니까 다시 취소를 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민주당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자체는 정치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 절대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당에서 인정해주고 이번에는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에 출마하도록 했고 결과는 현재 초반이긴 합니다마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원순 장례 조문 때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었죠.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해찬이 아주 일그러진 얼굴로 눈을 째려보면서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신문 기사 방송은 다 XX 처리가 나오고 자식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XX 자식. 도대체 정봉주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무리 장난기 어린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때를 가려서 얘기해야죠. 정신 이상자, 정신 나간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그런 막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의의 부상을 당했는데,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그들에게 경품으로 목발을 주자고? 이건 미친 소리 아닙니까? 이런 쓰레기 중에서 상쓰레기, 가장 오염된 쓰레기, 그것도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는 그 쓰레기를 당 지도부에 앉힌다? 당 지도부에 합류시킨다? 저는 절대 그러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전통 있는 민주당이었는데, 망가져도 이재명이 당을 맡고 나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정청래가 지금 당의 최고 수석 위원 아닙니까? 얼마나 못된 짓, 모자란 짓을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정봉주가 또다시 최고위원이 된다.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라는 그 악몽이 현실로 나타난다면은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청래에 이어서 정봉주가 그 뒤를 잇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민주당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10월 달 되면은 이재명에게는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재판 두 개가 바로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집으로 따진다면은 우리는 이런 집안을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 정치사의 아픈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봉주, 청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자탄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울 앞에서 본인 살펴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게 되니까 정청래가 하는 그 짓, 자기 자신을 거울 앞에서 셀카로 찍어가지고 보냈다. 이거 정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런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마디로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딱하다. 정청래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바라보이는 국민들이 불쌍한 건 아닙니까? 정청래의 치기 어린 이런 행동이 어제 오늘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죠. 정말 정청래는 본인의 부끄러움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부끄러워서 더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게 됩니까? 정신 박야가도 아니고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랄까? 매일 법사위에서 꼴불견하는 행동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철딱선이 없는 미운 7살의 어린아이도 아닌데 나이든 정청래가 어떻게 치기 어린 이런 행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을 의원들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청래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진들 9명의 월급을 우리가 국민들이 왜 줘야 합니까? 저는 정청래를 바라볼 때 이렇게 치열한 행동을 할 때에 김종인을 떠올립니다. 김종인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을 다 해봤죠. 저는 김종인의 정치 철학 소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딱 하나 잘한 거 있습니다. 정말 딱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인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됐을 때에 정청래와 이해찬 두 사람에게 공천 주지 않았던 것, 이것은 아주 박수치고 잘했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이해찬과 정청래가 정치계에서 사라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김종인이가 그 두 사람을 공천 주지 않았다는 것, 특히 정청래에게 공천 주지 않았다는 것은 박수 칠 만한 일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국회가 22대 국회가 가장 역사상 저질이고 모자라고 오염된 국회가 될 것이다 라고 국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신문 사설이 예고를 했었죠. 그런 것이 초장입니다마는 5월 29일 날 개원이 된 이후에 그런 모습을 매일 추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4년여 가까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끝났고 민주당은 8월 18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양 당의 기둥들 대표는 다 결정이 됩니다. 다수당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를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굿이나 하면은 떡이나 먹지,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도 없으니까 무관심으로 대응을 해야 하겠지, 이런 생각도 가져보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여야가 고루 발전을 해야 이 나라 정치가 좀 한 단계 성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받아보면서 정청래의 그
치열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 정치는 언제쯤 가서 선진화되고 어른스러워질 것인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우리 정치는 언제 선진화가 될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